독서 지문입니다. 17번 문제. 우리 학교 정답률은 45%. 절반 이상 틀린 문제인데 여기서 결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상 간의 개념 간의 관계는 되게 중요하다. 개념 간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거는 대상이라고 바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계를 과학 지문, 수학 같은 데서는 수식으로 드러내죠. 거기에 비례라든지 반비례라든지 요런 말들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례 같은 경우는 요런 표시, 수학에서 이런 거 한다더라고요. 반비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문 옆에다가 적어 둡니다. 왜? 출제될 거니까. 100% 출제됩니다. 지문을 읽다 보면은 요런 수식이 나옵니다. 전단 능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전단 변형률이다. 근데 17번 문제를 풀러가면 전단 변형률의 값이 이렇게 나와요. 실험별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식을 전단 변형률만 남기고 요런 이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까지만 했다면 여러분들이 3번, 4번, 5번 이렇게 많이 반응을 했는데 정답을 고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먼저 3번 선택지부터 따지러 가보겠습니다. A와 B에 사용된 각각의 유체에 작용한 전단 능력이 같다면, 중요한 내용이죠. 전제 같다면 if 무조건 챙겨가야 되는 거. 전단 능력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무 값이나 넣어도 되고 우리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점성계수는 A에서 사용된 유체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값을 하나 공식 옆에다가 적어 볼게요. A의 경우는 전단 변형률이 10이고 B의 실험의 경우는 전단 변형률이 20입니다.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전단 능력은 상관없죠. 우리는 그냥 10이라고 둡시다. 점성계수가 어떤 게 이제 크냐라는 건데 A 같은 경우는 여기에 1이 들어가야 10이 되는 거고 B 실험 같은 경우는 0.5가 돼야 되겠죠. 0.5가 되어야 10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점성계수 같은 경우는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네, A가 크죠. 그래서 3번 선택지 보면은 A에서 사용된 유체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4번 선택지 가볼게요. A에서 사용된 유체의 점성계수가 C에서 사용된 유체의 점성계수보다 크다면 좀 지우고 하나씩 표시를 해볼게요. A에서 사용된 유체의 점성계수 이 분모입니다. C에서 사용된 유체의 점성계수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A와 C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10이 나왔고 C도 10인데 값은 같네요. 근데 A가 점성계수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거나 해보죠. 이거 10, 이거는 5 이렇게 넣어봅시다. 이렇게 크다면 유체에 작용한 전단 능력은 요 위에 분자에 들어가는 거겠지. 유체에 작용한 전단 능력은 A에서 사용된 유체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10이 되려면 여기는 이제 100이 돼야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50이 돼야 됩니다. 뭐가 더 큽니까? A가 더 크죠. 그래서 A에서 사용된 유체가 더 크다라고 얘기한 4번 선택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으로 가야 되는데 5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봅시다. B와 C에서 사용된 각각의 유체의 점성계수가 같다면 B와 C니까 B의 값은 10이고요. C의 값은 20이네요. B가 20, C가 10. 깨끗하게 할까? B가 20, C가 10 이렇게 해놓고 점성계수 BC의 유체의 점성계수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밑에 점성계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거나 넣어도 되고. 다음 C에서 사용된 유체에 작용한 전단 능력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 간단하게 1을 넣어봅시다. 1. 그러면 20이 나오려면 이거는 이제 전단 능력이 20. B 실험 같은 경우는 다음 C 실험 같은 경우는 1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C에서 사용된 유체에 작용한 전달 능력이 더 크다? 아닙니다.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C가 아니라 B로 바꿔야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잘못된 거 골라라. 정답 5번이 됩니다. 18번 일단 보기에 그래프가 나오면 그 지문의 해당 부분을 요 그래프와 함께 읽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 미리 표시를 좀 해 두었는데 여기 한편에 있는 요 단락과 이와 달리 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요 마지막 두 단락이 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하는 내용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몇 가지 제 메모를 보여드렸는데 요 B가 뉴턴 유체이고 A가 전단 희박 유체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뉴턴 유체라고 하는 것은 점성 계수가 일정하다는 것이고 점성 계수가 일정하다는 건 그래프상 기울기가 일정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전단 희박 유체 같은 경우는 전단 능력이 낮을 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큰데 전단 능력이 커질수록 기울기가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놓고 문제를 풀면 얼추 풀립니다만 3번과 4번 선택지를 학생들이 많이 이제 골랐고요. 왜 이게 이제 딴 건 쉬운데 3번, 4번에 이렇게 학생들 어려워했던 이유가 뭔가 이 3번, 4번이 갖는 즉 1, 2, 5번과는 다른 3번, 4번만이 갖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알려드리면 바로 이 그래프와 왼쪽 두 단락 한편 단락과 이와 달리 단락만 갖고는 안 풀립니다. 3번 선택지 먼저 보면 빨간색으로 할게요. B는 온도가 변화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고 온도가 변화한지 어쩌는지는 이 그래프에 안 나타나요. 요 한편 단락의 바로 위에 보면 단 조건에 나오는데 유체의 점성 계수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다만 조건을 봐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달라질 수 있다니까 온도가 변화하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적절한 내용이죠. 적절합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니고요. 다음 4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 이 내용이 이 부분에 없어요. 저 위에 있습니다. 멀리 있을수록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점성이란 이렇게 나타나는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점성인 거죠. 이 기울기가 점성 계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점성 또는 점성 계수로 바꿔서 읽으면 이제 쉬워집니다. 보세요. B는 전단 능력에 따라 세로축이죠. 점성 계수가 달라진다. 아니죠. 전단 능력, 전단 변형률에 따라 기울기, 점성 계수는 일정하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 됩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뉴턴 유체라고 했는데 달라진다는 이 부분이 잘못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3번, 4번 선택지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이제 요 내용은 이 그래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이 두 단락 또는 이 그래프만 봐가지고는 안 풀린다라는 겁니다. 여기 3번 선택지의 온도 변화 같은 경우는 다만 조건으로 그 윗단락에 있었고요. 그나마 가까이 있는 경우였다면은 4번 선택지 정답이었던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게 점성이다라는 것은 두 번째 단락 부분에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죠. 이게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학생들이 찾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점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는 것도 점성과 관련된 거였고, 그래서 저 위에 저기 지문을 보도록 하죠. 요 초반부에 제시되는 개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응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점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응력에서 전달 능력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지? 그 핵심 개념 같은 경우는 머리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억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첫 번째는 개념 또는 개념들 뭐 대상이죠. 개념이나 대상 그리고 또는 그런 개념과 대상 사이의 관계는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17번 문제에서 좀 독특한 거를 본 거는 수학이나 과학 지문 같은 경우 개념 또는 대상 간의 관계가 수식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례라든지 반비례라든지 이런 관계 이런 이제 것도 있었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만 조건, 다만 뭐 조건이라거나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게 다루라라는 겁니다. 그냥 중요하다라는 말만 하면 좀 섭섭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념의 설명이 나오는 뭐 정의 부분이거나 하면은 이렇게 박스 칩니다. 그 개념에다가 나중에 찾아가기 쉬운 거죠. 요 네모 옆에는 얘네들에 대한 이제 정의, 설명이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건 뭐 별표를 치거나 또는 수식 또는 이제 비례 반비례 관계면은 요런 등의 표시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다만 조건 나오면은 뭐 옆에 별표를 쳐두는 습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읽기 습관 여러분들께도 권장을 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건 좀 앞에서 다른 거 좀 추가인데 수식을 봤다라면 여기 또 하나 요 18번 문제에서 추가하고 싶은 거는 표나 그래프입니다. 표나 그래프. 표나 그래프도 대상이나 개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는 보기의 그래프는 이 전단 변형률이라고 하는 개념과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개념의 관계를 표시해 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선들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게 당연히 중요한 게 되는 거고 표나 그래프를 볼 때는 제가 여기 하나의 팁을 좀 더 드리면은 지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그래프를 같이 보아주는 것 지문과 동시에 읽어라. 그리고 어떤 메모를 하면서 읽어라 하는 요 두 가지를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지문에는 있는데 그림이나 그래프에는 없다. 그러면은 요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요게 이제 선택지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프에 없는 거. 국어 영역이라고 하는 게 예, 지문 가지고 문제 풀라고 하는 거지 그림 가지고 문제 풀라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프나 그림이 되도록이면 간략합니다. 지문의 내용이 100%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뭐 이런 내용들이 지문에 있다라면은 그 중에서 핵심되는 몇 개만 그림이나 그래프로 반영이 되고 얘네들은 숨어 있다라는 거지. 이 숨어 있는 얘네들로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가 바로 19번 뭐 마요네즈 문제 같은 건데 마지막 단락을 보기에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일단 유턴 유체는 우상향하는 이제 직선 그래프고 비유턴 유체는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까지는 이제 아실 거고요. 이거를 비유턴 유체가 동그라미 1, 2, 3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먼저 첫 번째
전단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성 계수가 감소하는 전단 희박 유체 같은 경우는 A의 경우 아까 정리했죠. 요랬는데 전단 응력이 커진 여기서는 요렇게 기울기가 이제 낮아지는 거. 그 다음에 전단 농후 유체 같은 경우는 전단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성 계수가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요게 처음에는 기울기가 이제 작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커지는 거니까 요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깔끔하게 지워지나? 예, 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그러면은 이제 요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여긴 낮은데 뒤에는 커지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빨간색 요게 B의 전단 농후.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단 응력이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변형이 없다가 항복 응력이라고 지칭되는 새로운 개념어가 나왔고요. 일정한 전단 응력을 초과하면 변형이 일어나는 빙햄 유체. 뭐 어떤 형태로 변형이 일어나는지는 안 나타났으니까 전단 응력이 여기 이제 여기 일단 항복 응력이라고 한다면 이 항복 응력 일정한 항복 응력까지는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단 변형률은 여기 제로겠죠. 그러다가 이 순간에서야 이렇게 변화가 되든 뭐 이렇게 되든 간에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빙햄 유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전단 농후, 두 번째 전단 희박, 첫 번째.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한다면은 그래프에다 정리를 했다면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정한 힘 이상으로 눌러야만 나오기 시작한다. 네, 이게 이제 응력이 되겠죠. 이걸 뭐라 그랬죠 아까? 항복 응력이라 그랬죠. 항복 응력.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변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라면은 마요네즈는 전단 응력이 증가해서 항복 응력보다 여기 항복 응력보다 커져야 변형이 일어나는 요 세 번째였으니까 빙햄 유체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2번을 고른 친구들은 뭐 이게 똑같은데 전단 농후 유체가 될 수 없거든요. 전단 농후 유체 같은 경우는 전단 응력이 커짐에 따라 기울기도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점성 계수도 커진다라는 거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